강소연이 독수리 술도가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며 마광숙을 협박하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어떻게 돈 한 푼 못 받고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술도가 청산해서 내 목 받고 싶어. 강소연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은 독수리 마광숙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마광숙을 쏘아보며 술도가의 현재 가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호텔에 납품까지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제들이랑 식구들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동네 부동산 붐이 불어서 땅값이 몇 배나 뛰었다면서요? 설마 아주머니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 지금 매각하면 빚도 변제하고 다들 편해지는데 아주머니 혼자서 크게 다 먹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잖아요. 강소연의 말을 들은 마광숙은 격렬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형제들 하나로 묶어주던 장수씨 술독가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남편의 흔적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술도가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남편 오장수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고 시동생들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광숙이 계속 말합니다. 그때 술도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라서 파산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짐을 다 떠안기로 한 거예요. 도련님들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고. 술도가를 살려내려고 내 퇴직금과 적금을 다 깨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서 겨우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술도가를 청산하고 돈을 나누자고 하다니.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마광숙은 강소연을 향해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감성파리는 집어치워. 어차피 죽은 사람 몫은 없는 거잖아?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꿔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낡아빠진 술도가 붙잡고 추억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강소연은 냉소적인 말투로 마광숙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가치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겨우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된 사람이잖아? 핏줄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술도가에 매달리는 거야? 혹시 딴 속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강소연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마광숙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이 돈 때문에 오장수와 결혼했고 그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군요. 술도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 거예요. 얼마 후 미순의 편의점은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소연이 편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고 미수는 능숙하게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강소연은 음료수를 손에 쥐고 편의점의 한쪽에 마련된 식탁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도가에서 내 몫을 챙겨서 갈 거야. 이번에는 땅값이 올라서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강소연의 목소리가 미순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미순은 강소연의 통화 내용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미순은 이후 독수리 술도가의 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천수야,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술도가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해. 뭔가 이상해 보여. 천수는 미순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아내야. 미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수야, 너의 아내가 내 연남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 천수는 미순의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순 씨, 그게 정말이에요? 소연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말이에요? 오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내 강소연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 강소연의 불륜 가능성에 휩싸인 오천수는 괴로운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강소연이 과거 일했던 코리아타운의 식당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적에 대해 묻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섣불리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이 강소연과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과거 강소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오천수는 수소문 끝에 강소연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박 씨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오천수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을 열고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연 씨가 그때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돈 많은 남자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녔고 호텔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박 씨의 증언에 오천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식당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박 씨는 망설임 끝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식당 주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오천수의 신분을 의심하며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호소의 마음을 열고 강소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남자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키 크고 훤칠한 남자랑 자주 만났었는데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의 자주 호텔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김 사장의 증언에 오천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강소연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천수는 강소연의 불륜 증거를 꼼꼼히 모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소연 씨의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천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소연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강소연의 불륜 증거를 모조리 제출했고 그녀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강소연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소연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오천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미국으로 쫓겨나듯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천수는 아내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딛고 일어나 꿋꿋하게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